지난 10년간 연평균 19.75%라는데요. 그냥 저는 제 폴폴리오 다 정리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봅니다. 12%보다 훨씬 높으니까. 안녕하세요. 12%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께서 요청하신 종목 체크를 하는 날인데요. 그 시간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종목을 같이 보면서 거래에 조금이라도 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핀비즈를 볼 텐데요. 보통 핀비즈를 S&P 500으로만 봤는데 미국 시장 전체를 보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미국 시장 전체를 봤을 때 많은 혼조세로 장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능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외국의 주식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코너에 보면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종목이 SKM, 포스코, KEP가 아마 저 한국전력이겠죠. 근데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두 개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아시아 시장은 혼조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이 금요일에는 마이너스 2% 이상이더니 오늘은 플러스 2% 이상이 돼서 회복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중국도 올라가 있고요. 한국은 0.12%로 거의 보합세에 있으면서 2247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도 S&P 500은 봤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S&P 500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S&P는 RSI가 61.03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가 있고요. 지금 현재 바로 전 고점에 같이 놓여 있는데요. 이것을 뚫고 3341인 훨씬 전에 만들어진 고점의 저항을 한번 뚫어보는 힘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시다시피 나스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올리면서 3월에 빠질 당시 하이를 벌써 이미 훨씬 넘어가 버렸는데 S&P도 드디어 이번 주가 업스윙이라면은 혹시 사상 최고치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요. 제가 또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5차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책이 생각보다 좋게 나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계속 이격을 벌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처럼 좀 어느 정도 더 크게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요. 나쁘지 않은 것이 실적들이 속속 좋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좋은 흐름을 깨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역시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언제든지 반 정도는 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는 계셔야 되고요. 사시더라도 이 시점에선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요. 들고 계신 것은 안 파셔도 되지만 추가적으로 사시는 것은 너무 많은 양을 사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독자 요청 종목을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아카마이로 오름지대님이 요청해 주신 종목입니다. 아카마이는 클라우드 서비싱을 하는 회사이고요. 시총이 179억 달러이고요. 연 매출은 약 30억 달러가 되고요. 수익은 5억 4천만 달러가 됐습니다. 지난 3년을 보자면은요.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8.11%고 EPS 성장률이 24.5%로 비교적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펀더멘탈을 반영하듯이 주식은 우상향을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 다만 늘 말씀드렸듯이 50일과 200일에 이격이 넓으면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이격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여기서 신규로 매수하시는 것은 조금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요. 리스크 리워드 면에서 보실 때는 역시 사셔도 조금만 사셔야 되고 들고 계신 것은 이 50일이 깨지지 않는 한 계속 들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오름지대님이 요청하신 종목인데요. 비욘드 미트라고 하는데 플랜트 베이스 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로 만든 고기라는 뜻이죠. 저는 일단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많이 좋아해서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식물을 고기로 알고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식은 상장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정말 요동을 많이 쳤는데요. 많은 분들이 손해도 보고 큰 이득을 보셨을 만한데요. 이 회사는 시총이 76억 달러이고요. 매출은 1년에 3억 5천만 달러인데 적자가 300만 달러에 있고요. 오랜 트랙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매출 성장만 보자면 약 400%가 올라간 어마무시한 성장률을
하고 있지만요. 이렇게 성장률이 높은 것은 매출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 가지 걸리는 것은 3억 5천만 달러를 팔아도 아직 적자인 점이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200일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없고요. 이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넓어져 있고요. RSI가 42.33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70쯤에 있다가 오랫동안 내려갔고요.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단기별로 매매 차익을 노리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알맞은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에게는 좀 더 나은 종목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회사가 어느 한순간 돈을 벌기 시작해서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요. 아직 초기 단계이고 시장을 개척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웬만하시면 검증된 좋은 회사로 장기 투자를 하시고 혹시라도 이런 익사이트한 종목을 하시려면 포트폴리오의 작은 부분으로만 투자를 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재 RSI가 42.33이지만 그렇다고 사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이를 만든 후 내려와서 50일 밑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지켜보시다가 50일을 다시 돌파할 때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은 H리님이 요청하신 종목인데요. 메디시스라는 회사인데요.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에 있는 회사입니다. 시총은 76억 달러이고요. 매출은 19억 달러로 상당히 많고요. 수익도 1억 2,800만 달러가 견고한 편이고요. 지난 3년을 보자면 매출 성장률이 10.38, EPS 성장률은 48.8%로 상당히 견고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반영하듯이 주가는 계속 우상향을 했고요. 물론 3, 4월에 마켓과 함께 떨어졌지만 바로 회복하고 더 올라가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만든 상황입니다. 넓은 이격을 좀 줄이다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50일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너무 멀어서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되고요. 특히 RSI가 71.27로 매도 의견이 나와 있으니까 혹시라도 사신다면 테스트로 조금만 사시는 것이 좋고요. 사모으시기 좋은 지점은 지난번 고점인 215불 정도에서 서서히 모아 나가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을 잘 지켜보시고요. 50일 이동평균선은 현재 200에 놓여 있으니까 혹시라도 주식이 많이 밀려서 200쯤에 오면은 또 추가 매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스틴 김님이 요청하신 종목인데요. Salesforce.com인데요. 얼마 전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은 Salesforce.com은 시총이 무려 1,720억 달러나 되고요. 매출은 180억 달러, 수익은 안타깝게 1억 6천만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180억 달러나 되는 매출에 1억 6천만 달러를 손해를 봐야 되는 이 회사가 과연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에 정당화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RSI가 57.01고요. 70쯤에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격이 상당히 넓고요. 다행인 것은 주가가 50일에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조심하셔서 조금만 사시는 것이 좋고요. 오랫동안 가져가시는 분들은 매수는 중단하시고 풀백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183이나 50일 이동평균선까지 혹시 밀리면 그때 다시 추가적으로 매수를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는 주식이긴 한데요. 지금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느 정도 밀려준다면은 좀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어스틴 김님이 물어보신 건데요. 크라우드스트라이크 홀딩이라는 회사인데 사이버 시큐리티 회사라고 합니다. 인터넷 보안 업체인 만큼 유저가 많아야 되겠죠. 지금 유저들이 빨리 늘어나고 있고 매출도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점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4월에 내려온 것을 이만큼 올라가는 무려 4달 만에 4배가 되는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RSI는 70이 넘은 상황에서 내려오다가 지금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신규로 매수하시는 것은 관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넓은 이격이 문제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짧은 회사의 히스토리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회사이고 아직까지 적자인 회사가 시총이 무려 240억 달러가 넘습니다. 매출은 거의 5억 달러이고요. 1억 4,500만 달러가 적자로 나와 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빠른 성장의
프리미엄이 과연 주가가 이곳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2배인데요. 단 4달 만에 2배가 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가질 수 있는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 주식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랫동안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사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얘기했듯이 이 긴 흐름에 절반 정도를 내줄 수가 있으니까요. 80불 정도쯤에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아가시는 것은 괜찮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모아가시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호영 씨가 요청해 주신 유니시스라는 회사인데요. 유니시스라는 회사는 제가 예전에 한번 빌딩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니시스 회사는 IT텍이라고 하는데 사실 클라우드를 통해서 관리를 좀 대신해주고 아웃소싱도 해주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18불까지 여기 올라 있는 상황에서 밀려 내려와서 8불까지 내려왔고요. 절반 이상이 깎인 거죠. 그리고 파동으로 지금 점점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힘을 모으고 집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차트는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밑에서 50일과 200일을 차례대로 깨려고 하고 있고요. RSI도 거의 30쯤에서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58.83으로 나쁘지 않은 배런을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회사는 시총이 7억 달러밖에 되지 않고요. 매출은 29억 달러나 되는데 수익이 적자입니다. 또한 지난 3년으로 봤을 때는 연평균 1%의 매출 하락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주식이 11불밖에 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면 퀘션이 뭐냐? 과연 예전에 좋았던 회사가 좀 길게 볼까요? 그러면 퀘션이 뭐냐? 과연 예전에 이렇게 좋았던 회사가 여기가 480불입니다. 물론 분명히 이 회사가 과거의 차트로 보면 다크함바블에서 480불까지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회사였는데요. 그 뒤로 계속 내려온 겁니다. 계속 내려오고 매출 또한 특별히 늘어나지 않는 IT텍 회사라고 하는데 매출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아직까지 수익을 못 내고 있다. 이것은 좀 더 오랫동안 생각해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섣불리 건들지 않아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고요. 비싼 데도 다 이유가 있겠지만 회사가 이렇게 들쭉날쭉 많이 하다 보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다. 물론 잘 사시고 잘 파시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을 수 있지만은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안전하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을 사고 팔을 때 사람을 참 많이 못 그리는데요. 주식을 사고 팔을 때 발에서 사고 머리에서 팔라고 하지 않고 보통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밑에 이 부분이 쿠션이 될 수 있게 확실하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트렌드가 형성이 될 수 있게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중간쯤에서 적당히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 거죠. 그림이 좀 엉망이라서 그렇지만 사실 맞는 생각이고요. 회사를 싸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그래도 거래로 보자면은 지금 어느 정도 해볼 수는 있지만 폴폴리오에 큰 비중으로 하시는 것은 위험이 따릅니다. 다음은 6개월님이 요청하신 종목 2개를 볼 텐데요. 처음 것은 다큐사인이고요. 얼마 전에 본 주식인 것 같은데 다큐사인은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상에서 이시그니처를 그러니까 사인이죠. 이시그니처를 중요한 거래나 집을 사실 때나 융자를 받으실 때 이시그니처로 사인을 대신하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요. 매출은 상당히 빠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53%가 늘어났고요. 문제는 시총은 390억 달러나 되고 매출은 10억 달러나 되는데 수익이 2억 달러 적자입니다. 소프트웨어 컴퍼니가 이렇게 큰 매출을 올리는데 아직도 적자를 난다는 소리는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나 이 매출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소리일 텐데요. 일단은 차트상으로도 너무 이격이 넓습니다. 작년 9월 이후
한 번도 50일이 200일 밑에 내려오지 않고 계속 올라가기만 했고 지금 현재도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만들기 위한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RSI는 80이 넘었다가요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서 지금 68.76에 있는데 신규로 매수하시는 것은 극히 위험하고요. 혹시라도 모아가시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50일 이동평균선이나 그래도 한번 쉬어갔던 152불 63전 그 지지를 한번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두 번째 종목을 주신 티커로 찾아봤는데 그런 티커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ROKC를 주셨는데 ROKC는 찾을 수가 없었고요. ROKU가 아닌가 해서 ROK로 했는데 요즘 많이 화제가 됐던 로쿠입니다. 사실 로쿠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조금 마음에 드는 것은 골든 크로스가 있고요. 지금 이격을 바로 벌리기 시작했고요. 또한 마음에 드는 것은 올라가서 바로 내려오지 않고 지금 베이스를 빌딩하고 있습니다. 힘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것이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요. 로크는 시총이 152억 달러이고요. 매출은 12억 5천만 달러인데 수익이 1억 달러를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라 역시 별로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RSI가 62.70이고 70이 넘어서 내려오기 시작한 상황에서 충분히 내려오지 않고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 고점인 174가 아주 강한 저항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시는 것은 곤란해질 수 있고요. 사셔도 아주 작은 소량으로만 사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장기간 모으시는 분들은 매수는 중지하시고 들고 계신 종목을 계속 지켜보시다가 어느 정도 빠져준다면은 50일 정도로 다시 온다면 추가 매수를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보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쿠킹 프로그램인데 프루갈 고르메이라는 쿠킹 방송이었습니다. 프루갈 고르메는 돈을 아껴서 집에 가지고 있는 흔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멋진 요리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지금 이 종목이 프루걸님이 요청하신 종목입니다. 라지텍인데요. 라지텍은 주변기기를 만드는 회사로서 아마 각 가정에 한둘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 마우스도 라지텍이고요. 마우스, 자판기, 카메라 등 여러 주변기기를 만드는데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가에서도 4월에 빠진 것을 모두 회복하고 그 이후로 거의 배가 되게 올라갔는데요. 이격은 말도 안 되게 넓어졌고 정말 무시무시한 주식이고 특히 RSI가 6, 70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3달 동안 지킨 것을 보면 상당히 인기가 있고 상당히 저력이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새로 투자하시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투자할 만한 회사인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라지텍은 시총이 122억 달러이고요. 매출은 31억 달러이고 수익이 5억 달러나 되는 탄탄한 회사인 것은 맞습니다. 지난 3년으로 보자면 연평균 매출이 11.2%가 성장을 했고요. EPS는 28%가 성장해서 역시 이 주가가 왜 나왔는지는 설명이 됩니다. 이런 주식은 빠져도 많이 빠지진 않으니까요. 50일 이동평균선쯤에 혹시라도 와준다면 서서히 모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이 50일은 내려올 텐데요. 내려온다는 말이 주식이 다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식이 사이드로만 가도 200일이 캐치업을 하기 때문에 저절로 이격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좀 더 바라고 싶은 것은 한 절반 정도를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마도 힘들 겁니다. 워낙 인기가 좋아서 바로 조금만 내려와도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내려오기가 힘든 회사로 보입니다. 다음은 백길룡님이 요청하신 ASML 회사입니다. ASML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본 것 같은데요. ASML은 메모리 칩과 라직 칩들을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램 리서치나 브로칸 같은 회사들을 봤죠. 이 회사도 그런 회사인데요. 시총은 1540억 달러나 되고요. 매출은 143억 달러가 되고요. 수익도 32억 달러나 되는 아주 탄탄한 회사인데요. 어닝 이후로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50일 밑으로 잠깐 내려와 있는데요. 바로 올라간다면은 역시 옛 하이를 바라볼 수 있겠고요. 3, 4일을 지켜보다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전 고점인 317 근처에서 서서히 모아나가시면 꽤 좋은 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RSI는 41.11로 70 이상에 있다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RSI가 30 밑으로 떨어진다면 이 프라이스 액션과 상관없이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켄유님이 요청해 주신 종목인데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입니다. 예상했듯이 에어라인이 지금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주봉으로 잠깐 보자면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코비드-19 때문에 내려온 회사가 아닙니다. 이미 2년 전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했고요. 50주 이동평균선을 한 번도 뚫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회사이고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그 힘든 게 가중됐을 뿐입니다. 여기 일봉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바로 보이죠. 200일 이동평균선에 여러 차례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 그 정도의 힘이 되지 않고요. 200일 이동평균선을 모두 매도의 시점으로 사람들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이후 급격하게 빠졌다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시도를 해봤지만 역시 실패하고요. 내려와서 지금 현재 50일 밑에 있고요. 이 회사는 50일을 뚫지 않는 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워낙 약하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시총은 57억 달러이고 매출이 무려 330억 달러이지만 수익은 35억 달러를 적자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매출 성장이 지난 3년간 계속 마이너스로 있었고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넘버로 보자면 2분기 매출은 16억 달러로 1년에 330억 달러의 매출을 갖고 있던 회사가 분기로 따지면 이것이 70, 80억 달러일 텐데요. 이번 분기에 1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그 심각성이 바로 보이고요. 작년 한 해에 36억 달러의 손해를 봤는데 이번 분기에만 21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손해보고 있다는 소리는 어느 정도 문제가 심각한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서 회사가 실질적으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 많이 싸졌다고 덥석덥석 물지 마시고요. 이 회사의 뉴스들을 좀 자세히 보시고 특히 펀더멘탈도 중요하게 볼 시점이라서 되도록 사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파산을 하지 않는다면 50일을 뚫고 200일을 뚫는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것을 들고 있다면요. 저는 팔아버립니다. 물론 손해가 심할 것이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기대도 있지만은 저는 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들고 있어서 올라오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 사이에 겪을 스트레스를 돈으로 가치를 한다면 과연 그 정도의 러스가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로 좋은 소식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은 베이더님이 요청하신 아마존닷컴입니다. 아마존닷컴은 누구나도 보유하고 싶어하는 주식인데요. 정말 괴물 같은 회사입니다. 시총은 1조 6천억 달러에 있고요. 매출은 3,210억 달러이고 수익도 130억 달러가 돼서 마진은 조금 얕지만은 그래도 워낙 덩치가 커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지난 3년을 봤을 때 연평균 매출 성장이 28.93%고요. EPS 성장을 봤을 때는 무려 87%가 되는 정말 경이로운 넘버를 갖고 있습니다. 87%라고 하지만은 역시 마진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도 퍼센테이지로는 크게 나오는 그런 점도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주식으로 봤을 때는 80이나 되는 과매수 존에서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신규로 사시는 분들은 물론 장기간 갖고 계실 분들은 신규로 사셔도 되고요. 거래로 갖고 계실 분들은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스크 리월드로 봤을 때 너무 크고 이격으로 봤을 때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요청이 들어왔을 때 분명히
한글 이름이었는데 아이디가 지금 바뀌어서 Ctrl Alt Delete 키로 돼 있는데요. Ctrl Alt Delete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르기 힘들어서 컨트롤님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청하신 종목은 엑산모빌이고 역시 원유가의 하락으로 많이 빠지고 다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힘이 약한 녀석인데요. 아시다시피 엑산모빌은 정말 큰 회사입니다. 큰 회사이고 미국의 모든 은퇴연금이나 연기금 같은 곳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큰 회사일 겁니다. 왜냐하면 배당이 상대적으로 항상 많았고요. 역시 탄탄한 재정이 있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우디와 러시아의 치킨 게임에서 손해본 거는 정유 산업들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역시 올라가지 않는 것 같고요. 또한 원유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주식도 빨리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엑산모빌은 시총이 1770억 달러이고요. 매출도 2490억 달러나 되고요. 수익은 120억 달러의 근처에 있고요. 지난 3년간으로 봤을 때는 매출 성장이 연평균 5.57%, EPS는 3.62%로 역시 큰 자이언트들의 유틸리티 오일 산업의 같은 큰 회사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넘버인데 유가가 문제이고 경제가 살아나느냐가 문제일 텐데 지금 현재는 이 정도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많은 거래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는 조금 별로 권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쯤에서 모아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현재 배당카시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7%에서 8%까지 고배당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고배당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회사가 워낙 덩치가 크고 돈도 많이 벌기 때문에 이번 콜에 적자가 좀 났다고 해서 배당을 못 줄 만한 회사가 아니니까 계속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RSI는 42고요. 70이 넘었다가 내려와서 조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아무성 아무개님이 요청하신 종목으로 볼kswagen인데 사실 이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독일 회사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볼kswagen이 심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아마 정상적인 것 같은데 심볼이 VWAGY이고요. 볼kswagen은 워낙 독일에서 큰 회사이고 선호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주봉으로 보면 문제가 보입니다. 여기거든요. 2015년에 볼kswagen에서 사건이 터졌죠. 바로 디젤 게이트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배기가스량을 조작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큰 신임을 잃고 이 밑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헤맸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좀 풀려나는가 해서 올라갔더니 또다시 내려와서 또다시 횡보를 하고 조금 올라가서 더 많이 빠졌습니다. 이 패런은요 상당히 안 좋은 패런입니다. 보시면은 이 하이 고점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이 저점들도 높아지다가 바로 깨져버렸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안 좋은 이유고요. 이것은 투자적인 관점입니다. 일봉으로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높은 이격을 다 뺏겨서 레드크로스가 난 이후 또 넓은 이격을 다 줄이려고 노력을 했으나 한 번, 두 번의 시도에 실패를 하고 내려왔는데 50일을 깼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패런입니다. 아마 나쁜 어닝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빠진 것도 있고요. RSI가 36.38로 오히려 RSI로 봤을 때는 좋은데 아마도 빠진다면은 여기 활발하게 거래가 됐던 요 지점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지점은 14불 50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온다면 아무래도 이 RSI는 30m로 떨어져서 이미 매수 시그널이 날 텐데요. 이쯤에서 사서 모아 가시는 것이 투자적인 관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프랑스 인형님이 요청해 주신 두 종목을 볼 텐데요. 둘 다 ETF입니다. 둘 다 뱅가드 ETF고요. 처음 것은 VTI라고 토탈 스탁 마켓인데 아마 스탁 마켓의 모든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군인 것 같은데요. VTI는 1년 관리비가 0.03%로 상당히 낮고요. 별로 큰 의미는 없지만 상당히 낮고요. 관리하고 있는 자산은 무려 1,500억 달러가 되고요. 이 집단군 안에 들어있는 회사가 무려 3,497개의 회사가 들어있고요. 탑5로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이 있습니다. 역시 회사가 많으니까
탑 10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ETF들과 다르게 22%밖에 되지 않고요. 제가 놀란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1년 연평균 13.58%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제가 놀란 것은 제 채널이 12% 튜브입니다. 12% 튜브인데 열심히 매일 사고 매일 팔고 좋은 거 살라고 노력하고 팔고 이러고 있는데 목표가 12%인데요. 아니 여기에다 다 집어넣고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있으면은 13.58%를 준다는데 제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건지 좀 회의감이 들었고요. 이거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종목입니다. 연평균 13.58%를 주는 정말 놀라운 ETF였고요. 저도 12%보다는 좀 더 높게 잡아야 되는 아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ETF는 배당이 1.76%고요. 거래로 봤을 때는 넓은 이격을 다 줄이고 또 다시 넓은 이격을 다 줄이고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고요. 사서 모아 나가시면 무방하겠는데 되도록이면 조금 풀백한 상황에서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160불 밑에서 좀 사실 수 있는 노력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SI는 60.93으로 나쁘지 않고요. 70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와서 지금 다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인형님의 두 번째 종목은 역시 뱅가드에서 하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ETF인데요. 얘는 또 더 심합니다. 물론 제가 더 선호하는 인더스트리에 있어서 관심은 더 가고요. 역시 4월에 내려왔다가 다 메이크업을 하고 충분히 그 이상으로 가는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패런이고요. 다만 이격이 상당히 넓어져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RSI는 62.34로 어느 정도 매수를 중단하셔야 되는 지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모으실 분들은요 50일에서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ETF는 355개 회사의 집단군이고요. 1년에 0.1%의 관리비가 드는데 이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한 해에 13% 14%씩 올라간다는데 0.1%냐 0.03%냐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관리하는 자산은 320억 달러이고요. 탑5를 보자면 역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마스터 그리고 엊그제 걱정을 많이 했죠. 인텔이 탑5에 들어있습니다. 배당은 1% 정도 주고요. 또 저를 힘 빠지게 하는 소식 중에 하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9.75%라는데요. 그냥 저는 제 폴폴리오 다 정리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봅니다. 뭐 12%보다 훨씬 높으니까 이걸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종목입니다. 제가 목표를 바꾸던지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하루였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종목을 하나하나 지켜봤는데요. 정말 재밌는 것도 많이 배웠고 저는 이 시간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거래를 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는 힌트를 얻으셨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려고 하니까요. 제가 게시판을 올릴 때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나눠서 다 보다 보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종목은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100개 이상을 넘어가면은 벌써 헤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0개, 6,000개가 되는 회사들에서 못 보던 심볼도 허다합니다. 맨날 보면은 이게 무슨 회사지?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우리 모두가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다가 그걸 또 공유를 한다면 우리 채널로 봤을 때는 정말 많은 종목을 공부하고 또 거래에 대한 팁도 얻고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서로서로 공유하고 서로서로 돕다 보면은 우리가 더 나은 투자가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고요.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알림 설정을 꼭 설정해 주시고요. 모든 알림을 받음 마크를 해주신 다음에 설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궁금하신 것이나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을 댓글로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소위 말하는 주린이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참여해 주셔서 독려해 주시고 또 대답도 해 주시고 댓글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한때 거쳤던 과정을 거치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쉬운 질문을 해도 무시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주셔서 서로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요. 새해 한 주를 맞이하고 계신 여러분들 힘내시고 특히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고 풍성한 한 주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